판타스틱4의 리더 리드 리처드의 호출을 받고 백스터 빌딩에 모인 히어로들. 리드는 빠르게 모여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곤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캡틴 마블이 히어로들을 모아 우주로 출동해달라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주 출동 요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묻는 토니. 이에 리드는 평소에 캡틴 마블과는 다른 느낌을 받아 그녀가 무전을 보낸 곳에 위성사진을 찍어봤다 말하곤 화면을 띄우는데 그곳엔 갤럭투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우주적 존재인 갤럭투스의 사망 소식에 당황하는 히어로들. 이때 토니는 만약 갤럭투스가 죽은 게 맞고 우주에 시신이 방치됐다면 긴급 상황에 놓인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에 비스트는 누군가 갤럭투스의 시신이라도 차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될 거라 말합니다. 갤럭투스는 죽었어도 그의 힘은 시신 속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빌런들이 갤럭투스의 시신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으니 최정예 팀을 꾸려 우주로 나갈 준비를 하는 히어로들. 그리고 잠시 후 갤럭투스의 위치에 도달하는데 이들의 예상대로 그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시신 속에서 누군가의 냄새가 느껴진다 말하는 로건. 로건의 말에 히어로들은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해 워머신 로디만을 남겨두고 다같이 출동해보는데요.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선 리드의 팀은 연구에 도움이 될 갤럭투스의 세포 샘플을 채취하러, 로건의 팀은 이미 내부에 들어와 있는 침입자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로건의 리드에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는 침입자 대항팀. 이때 수상한 냄새를 감지한 로건. 그런데 그는 심히 당황하더니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어서 도망가야 한다 소리치는데, 문제는 이들 앞에 한 의문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 바로 좀비로 변한 캡틴 마블이었습니다. 캡틴 마블이 아파 보인다며 그녀를 지구로 데려가 치료하자 말하는 토르. 하지만 로건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며 이미 그녀는 히어로 시절의 캡틴 마블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전 역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해 보낸 것일 거라 말하죠. 순식간에 캡틴 마블을 베어버리는 매직. 매직은 캡틴 마블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허무하다 말하지만 그 순간 감염된 그루트가 나와 그녀를 감쌉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숨어있던 다른 좀비들 역시 나와 히어로들을 덮치죠. 한편 갤럭투스의 코어에 들어가기 위해 통로를 만들고 있는 리드의 팀. 잠시 후 조니가 불길로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고 이들은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엔 의문의 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셈 안엔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빠져 있었는데 바로 실버 서퍼였죠. 문제는 서퍼 역시 감염된 상태였던 것이었고 순식간에 조니를 물어버린 후 다른 좀비들을 소환합니다. 그 와중 여전히 좀비들과 싸우고 있던 로건 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느낀 캡틴은 토르에게 서둘러 우주선으로 돌아가 우주선의 화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날려버리라 하는데요. 물론 토르는 동료들을 희생해가며 도망갈 생각이 없다 말하지만 이대로라면 온 우주가 위기에 놓인다는 캡틴의 말에 체념하곤 우주선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난히 날아가던 와중 입구를 지키고 있던 글리데이터 좀비를 마주하게 되죠.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일처리가 늦는 것이냐 불평하고 있던 로디. 이때 저 멀리서 보이는 토르. 로디는 반가운 마음에 활짝 문을 열어주는데 이미 토르는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우주선 역시 폭파당해버리고 히어로들은 희망을 잃게 되죠. 한편 지구에 남아 리드와 수잔의 자녀인 프랭클린과 발레리아를 돌봐주고 있던 스파이더맨. 남매는 부모님이 지구도 아닌 우주 미션을 떠났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피터는 수많은 다른 히어로들 역시 동행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들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서서히 다가오는 불빛을 발견한 프랭클린. 바로 갤럭투스의 몸을 타고 돌아오고 있던 좀비 무리들이었습니다. 긴 시간 후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깨어나는 피터. 그를 깨운 건 문스톤이었고 현재 피터는 프랭클린, 발레리아, 문스톤 그리고 포지와 함께 팀을 이뤄 좀비 세계가 된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좀비들에게 점령당했기에 한밤중이 아니면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지구인들. 하지만 밤중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인기척을 느껴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했고 아니나 다를까 좀비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좀비의 수에 고난을 겪긴 하지만 추위의 활약과 수호로봇 나나의 도움 덕에 모두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폐허가 된 건물을 발견했다 말하는 나나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는 이들. 나나가 찾은 건물은 바로 엑스맨션이었죠. 일단은 엑스맨션으로 들어가 보기로 택한 피터 일행. 이미 이곳도 점령당했었는지 난장판이었는데 한 인기척을 감지합니다. 포지는 만발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인기척이 들린 방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 생존자들이 겁에 질린 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밖에 뭐가 있을지 몰라 건물 안에 숨어 있었다 말하는 생존자들.
피터는 밖의 좀비들은 본인들이 모두 처치했다며 다른 곳으로 향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동하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멈칫하는 한 할머니. 옷 안으로 살짝 보이는 피터의 슈트를 알아본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스파이더맨이 과거 시민들을 구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며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 전합니다. 이에 피터 역시 자신의 히어로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곤 눈물을 훔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 또 다른 생명체를 감지했다고 공지를 보내는 나나. 피터와 포지는 서둘러 해당 장소로 달려가 봤고 거기엔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에서 들리는 소란스런 발걸음 소리.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비스트가 등장했고 그는 순식간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비스트 좀비의 등장에 난장판이 돼버린 엑스맨션. 이 와중 포지는 오랜 친구 비스트를 향해 달려가더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사정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과거의 비스트는 지워진 지 오래였단 점이었고 포지는 그대로 그의 갈퀴에 의해 사망해버립니다. 뒤에서 비스트를 덮쳐 기습을 행하는 추이. 이 기회를 피터가 놓칠 리 없었고 그는 포지를 죽인 대가라며 비스트를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그의 머리를 절단해버립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살아있는 비스트를 보곤 마지막 공격을 행하려 하는 문스톤. 하지만 프랭클린은 부모님의 위치를 비스트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만류하는데요. 이에 비스트는 프랭클린에게 부모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품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좀비 세계로 넘어와 세상을 세척하는 데 일조하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느껴 비스트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문스톤. 당연히 프랭클린은 부모님에게 인도할 유일한 연결고리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냐며 절규하지만 문스톤은 저런 사탕 발린 말에 속을 거냐며 그를 혼낼 뿐이었습니다. 둘의 대화에 껴드는 발레리아. 그녀는 방금 비스트의 상태로 봐선 좀비로 변해도 과거의 기억 그리고 자의식은 보존되는 것 같다며 만약 치료제만 개발한다면 그들을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에 피터는 치료제 개발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고 있다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문스톤. 피터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가 어딜 가는 것이냐 묻는데 이에 문스톤은 그동안 너와 함께 즐거웠지만 이만 자신은 떠날 시간이라 답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며 히어로 노릇을 하는 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말이죠. 이렇게 문스톤은 그대로 피터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순식간에 포지 그리고 문스톤까지 자신을 떠나자 절망감에 빠진 피터. 하지만 프랭클린과 발레리아는 이런 그의 속도 모르고 비스트의 두개골을 감정해본 결과 엄청난 양의 방사능 수치가 나타났다며 이 방사능 수치를 따라가 본다면 갤럭투스의 시체에 도달해 자신들의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말하는데요. 이에 피터는 참을 만큼 참았는지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이냐며 극대노합니다. 부모님을 되돌릴 방법 따윈 없으니 우리라도 생존해야 한다 소리치며 말이죠. 피터의 분노에 풀이 죽어 알겠다고 말하는 남매. 이렇게 이들은 서먹해진 분위기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 악몽과 함께 깨어나는 피터. 그런데 어느새 사라져 있는 남매. 피터는 자신이 폭언을 쏟아부어 본인들끼리 몰래 떠난 것이라 생각하곤 서둘러 숲을 헤매며 이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때 누군가 옆에서 기습을 행합니다. 피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거기엔 감염된 문스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는 피터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 무리의 습격에 감염돼 버린 것이었습니다. 막상 변하고 나니 너무나 황홀하다며 피터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다 말하는 문스톤. 충격받은 피터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 누군가 그녀를 토막내버립니다. 피터와 남매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고 씩 웃어 보이는 블레이드를 발견하게 되죠. 날이 밝자 블레이드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는 이들.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겠다 리드와 수잔을 찾는데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피터는 갑작스레 손을 내민 블레이드에게 의문이 들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블레이드에게 왜 자신들을 돕는 것이냐 묻는 피터. 이에 블레이드는 괴물들을 척살하는 게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인데 너네를 따라가면 더욱 많은 좀비들을 만날 것 같아 합류한 것뿐이니 자신이 돕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가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 이들을 덮치는 좀비들. 물론 블레이드는 바로 대응해보지만 하늘 위에서 싸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고 결국 격출해버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좀비들의 수에 당황한 이들. 이때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총알들. 바로 이 땅에 서식하고 있던 로봇 부대가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좀비들을 모두 처치하곤 피터 일행을 감쌉니다. 여기엔 여자 버전의 비전인 비비안, 로봇이 된 퍼니셔 등 다양한 히어로들이 포함돼 있었죠.
로봇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비밀기지로 이동하는 이들. 기지에 도착하자 피터는 퍼니셔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것이냐 묻는데요. 퍼니셔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의적으로 몸을 개조한 것이라 답합니다. 어느새 기지의 중심부에 도착한 피터 일행과 로봇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피터 일행을 감싸는 보호막. 발레리아는 당황해하며 도대체 무슨 짓이냐 소리치지만 비비안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말해줄 뿐이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따져보는 발레리안. 그녀의 말에 비비안은 다 최선의 상황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데 이들은 피터 일행 역시 검사를 돌린 후 로봇으로 개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적화된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현재 부모님을 되찾기 위해 갤럭투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해보는 발레리안. 하지만 비비안은 좀비들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좀비로 변한 것이기에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울리는 폭발 소리. 바로 좀비들이 기습을 행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로봇들은 서둘러 쉴드를 풀어줬고 피터 일행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수리를 마치고 나타나 이들을 태우는 나나. 하지만 헐크 좀비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는데 여기서 비비안은 피터에게 너라면 좀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아이들을 도와 갤럭투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 묻습니다. 이에 피터는 거지 같은 현실 속에서 뭐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라 답하죠. 피터의 답변에 잠시 침묵하는 비비안. 그러더니 그 믿음을 잊지 말라며 나나 위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이는 헐크 좀비를 상대하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비비안의 희생 덕분에 나나는 좀비들에게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방사능의 흔적을 따라 긴 거리를 이동해보는 이들. 그런데 피터는 GPS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 말하는데 신호가 가리키고 있던 곳은 바로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아틀란티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알리는 나나. 역시나 이곳 역시 습격을 받았었는지 폐허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변 탐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을 내딛자마자 좀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덮치기 시작하죠. 좀비들과 싸우다 엘리베이터 입구를 발견하곤 통로를 뚫어달라 소리치는 피터. 나나는 곧바로 입구 하나를 만들었고 모두를 껴안은 채 지하로 향합니다. 일단 좀비들에게서 벗어나야 했기에 기지 깊숙이 들어가 보는 이들. 이때 피터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데 바로 우주로 미션을 떠났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인간 상태였던 로건이 벽 쪽에 묶여있던 것입니다. 서둘러 로건을 풀어준 후 그의 상태를 살펴보는 피터. 로건은 수많은 상처는 물론 심지어 눈까지 찢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앞에 피터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모든 건 함정이니 서둘러 도망가라고. 로건이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서 깜짝 등장하는 매직. 그녀는 파티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나나를 조각내버리는데요. 심지어 추위까지 베어버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피터에 의해 저지당하죠. 고양이까지 베어버리는 건 선 넘는 게 아니냐 말하는 피터. 그리곤 반격태세를 취해보는데 문제는 누군가 발동한 포스필드에 의해 또다시 갇혀버렸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슬며시 고개를 드는 이들. 이들 앞엔 모든 히어로 좀비들이 미소를 지으며 대기하고 있었죠. 드디어 엄마의 품에 도달이 기쁘다며 프랭클린과 발레리안을 끌어당기는 수잔. 그녀 옆에 있던 실버서퍼는 우리 모두 갤럭투스의 힘 덕분에 한 단계 더 진화했으니 이 영광을 나누어 주겠다 말합니다. 실버서퍼가 말을 마치자 이제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프랭클린만 감염시킨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말하는 수잔. 이에 피터는 제발 멈춰달라고 절규하지만 수잔은 망설임 없이 프랭클린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핏줄 대신 쏟아져 나오는 전선들. 당연히 수잔은 엄청나게 당황했고 이로 인해 실수로 포스필드까지 풀어버리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놀란 건 수잔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피터는 프랭클린에게 진실을 털어놓죠. 사실 프랭클린은 좀비들이 지구를 습격했을 때 이미 감염이 됐었습니다. 피터는 이런 그를 겨우 구해냈고 서둘러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데려갔었는데요. 타임스톤을 활용한다면 프랭클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역시 인간 상태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답했고 결국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의 몸을 로봇으로 개조했던 것이었죠. 피터가 계속 프랭클린과 발레리안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던 건 역시 이렇게 이미 본인이 모든 방안을 찾아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터의 말을 듣곤 분노에 달려드는 수잔. 그리고 이런 그녀에게 레이저를 선사하는 발레리안.
발레리아는 이제 과거의 엄마는 사라진 게 분명해졌다며 눈물을 훔치곤 그녀를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 모든 좀비들이 이들을 덮치기 시작한 것. 이때 사실 지금까지 몰래 뱃속에 로봇들을 숨기고 있던 추이가 그들을 토해내 든든한 아군을 생성합니다. 게다가 블레이드는 이런 사륙전이야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라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폭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뒤에서 몰래 다가온 매직의 기습에 당해버린 블레이드. 매직은 자긴 말 많은 히어로들이 가장 싫다며 후속타를 날리려 서서히 다가가는데, 하지만 방심한 사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로건에 의해 머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난장판 속에서 최대한 정신을 다잡은 후 좀비들의 힘의 원천인 갤럭투스의 시신으로 향해야 한다 소리치는 발레리안.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피터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망설이고 있었다는 점. 바로 MJ 좀비를 만났기 때문이었는데요. MJ는 피터에게 또다시 자신을 버리고 홀로 떠날 것이냐며 피터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피터는 그녀를 보곤 마음이 흔들렸으나 인간 MJ는 이제 사라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후 울부짖는 MJ를 두고 발레리안에게 향합니다. 다같이 나나 위에 올라타 날아오르는 이들. 하지만 맹추의 끝에 나나를 따라잡은 좀비들. 여기서 나나는 그동안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프랭클린과 발레리안에게 인사를 건넨 뒤 팔과 몸통을 분리해 피터 일행만을 갤럭투스의 시신으로 날려보냅니다. 시신 안으로 도착하자마자 비밀 무기를 장착하는 발레리안. 그녀는 갤럭투스의 코어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무기를 그동안 개발해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무기를 발동시키기 직전 어느새 따라온 실버서퍼에게 붙잡혀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곧바로 실버서퍼를 저지하는데 바로 자신의 로봇 특성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프랭클린이었고, 그는 지금껏 죽은 이들의 복수라며 실버서퍼를 두 동강 내버립니다. 이런 프랭클린의 활약 덕분에 발레리아는 무기를 다시 세팅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타이밍에 무기와 포탈을 동시에 발동합니다. 이렇게 갤럭투스의 시신과 주변 좀비들은 가루가 되어버렸고 피터 일행은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죠. 한 달 후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여기서 피터는 로건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는데요. 로건은 아직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뮤턴트들이 많으니 자신의 학교를 운영해볼까 생각 중이라 답합니다. 물론 피터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그를 격려해주죠. 한편 블레이드에게 오전 검술 수업을 받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보는 프랭클린. 그런데 그에겐 사실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실버서퍼의 머리를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밖에 있는 너희의 동료들이 매우 화를 낼 것이라 말하는 실버서퍼. 이에 프랭클린은 그저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 너를 완전히 죽이지 않은 것이라 답하는데요. 그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좀비들의 여왕은 어디 있냐는 것.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족이든 탄생을 위해선 여왕이 필요하기에 좀비들의 여왕 역시 어딘가 생존해 있을 거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질문에 차분히 답해주는 실버서퍼. 그는 프랭클린이 여왕을 찾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미 여왕은 프랭클린의 위치를 알고 있기에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라 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화하고 있는 사이 저 멀리 하늘에선 정체불명의 존재가 우주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었죠.